평화여행 2020 발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인터뷰를 위해서 멀리 인천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인천까지 찾아왔는지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발기인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차츰차츰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사랑병원 1998년 개원, 1999년 200병상 증축, 2009년 400병상 증축, 2010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2011년 인천종합병원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12년 국가감염병 자문기관 선정,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최우수 병원 선정,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식 지정병원, 2015년 인천지역 종합병원 최초 2회 연속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18년 전국 344개 종합상급병원 대상 유일하게 노동환경 개선평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2019년 응급의료기관 인천 최우수 병원 전국 11위, 뉴스위크 선정 대한민국 최고 100대 병원, 제29회 산업평화대상 기업체 부문 수상, 응급의료기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A등급. 예. 엄청나죠? 특히나 작년 2019년에 수상 기록이라든가 활동 기록은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찾은 인천사랑병원의 역사입니다. 인천사랑병원의 살아있는 역사 산증인 평화여행 2020 발기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더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고요. 이제 인천사랑병원 앞에서 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천에 이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규모로는 대학병원보다 작지만 아마 거의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을 케어하면서 또 환자한테 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또 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같이 케어해주는 지역 주민과의 동반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사랑병원에서 병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소개가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서울에서 여기 인천사랑병원까지 2번 정도 찾아왔었는데요. 한 번은 좀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신경외과 쪽인가 간 적이 있고, 약간 심장 쪽이 아픈 것 같아서 이제 원장님께 상담을 드리고 이제 그 심장내과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좀 뭔가 진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이 병원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립 초기부터 계속 쭉 같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부터 같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천사랑병원에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성장 과정도 이제 아주 대단하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 노동 환경 개선 평가 그리고 산업 평화 이런 부분에서 2번이나 이제 큰 상을 받으셨는데, 물론 뭐 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인정받았다는 것일 텐데, 이 병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노사 관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직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철학이나 뭐 원칙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병원이 노사 관계에 대해서 아마 어디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또 그게 뭐 말뿐이 아니라 실제 뭐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같이 해나가는 활동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지역사회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원 초기부터 인천 지역에 이주 노동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있죠.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도 20년째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거기서 네. 뭐 병이 발굴되면 또 연계해서 치료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동참해 가면서 또 의견 내면 새로운 의견을 또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물론 뭐 저희 초기에 약간의 서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갈등 네, 뭐 관계도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있었지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신뢰가 굳건해지면서 뭐 병원이 하는 건 아니면 뭐 노동조합이나 뭐 직원들이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생각해서 의견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사회 활동과 또 저희가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또 네팔에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10년 이상 또 진료도 가고 보건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또 해나갈 때도 같이 직원들이 같이 이제 나가면서 네. 더 아마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네. 아마 우리 병원의 의의가 단순히 찾아오는 환자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의료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같이 이제 아마 또 스스로 자존감도 네. 많이 커지고 이런 과정이 22년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같이 이제 뭐 병원에서 하는 지역 활동이라든가 이제 해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어떤 주체로 느끼고 이런 네, 부분도 네, 굉장히 네. 클 것 그런 것도 같습니다. 같이 하면서, 예. 좀 그렇다면 공감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그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저희가 이제 병원 규모가 초기에는 좀 작은 규모였는데 네. 사회사업실을 뒀습니다. 아마 대학병원에는 아마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 네. 규모의 병원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러면서 지역에서 좀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죠. 정말 진료비가 없어서 수술이나 이런 걸 못 받는 사람들을 다른 데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정은 딱한데 그 연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데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월급에서 급여에서 공제한 인천사랑 나눔회라는 걸 통해서 네, 하여튼 그분들한테 또 도움도 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가면 이 병원에 가면 정말 자기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또 이런 게 알려지면서 주위에 이제 뭐 중국집을 하시는 분도 그 뭐 짜장면 판 건수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저희 병원에 그 나눔회, 인천사랑 나눔회에 같이 기부를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게 이제 알려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설 같은데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데 봉사 활동을 매월 1회씩 이제 그 사회사업실에서 주관해서 같이 나가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서도 우리 병원에 대해서 아마 여기 가면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힘든 분들도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뭐 아마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아마 그 프로젝트 중에 301 프로젝트라고 의료와 그 다음에 어떤 뭐 복지와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또 외부에서 우리 병원 다니는 분이 아닌 분들 중에도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서 우리 병원에서 어레인지해서 치료해주고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료진의 실력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활동 때문에 인천사랑병원이 사실은 뭐 대학병원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대기업의 그 바탕으로 출발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병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하다 보면, 그러니까 병원을 갔을 때 어디 뭐 아파서 간다고 했을 때 진단명이 뭐고 당신은 뭐 이렇게 치료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른 데 알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이제 전문의가 한 60여 명 되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전문의들도 자기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뭐 자료 좀 복사해 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이건 뭐 구하겠다고 아는 데 가보겠다 이러는데, 여기는 거의 다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신뢰도가 정말 높은 병원이구나. 본인들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거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 원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큰 신뢰를 획득한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의료의 원칙을 지키자. 원칙을 어떻게 지키자.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또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보험 수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지하려면 환자를 많이 보든지 아니면은 더 또 진료를 과잉 진료를 뭐 비급여 이런 검사를 뭐 이제 과잉 진료하는 경계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검사 좀 더 많이 하자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가 처음부터 이제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떨 때 걱정이 되는 거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와가지고 검사를 너무 안 하는 환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너무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해야 이 사람의 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술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거 생각해서 빼고 검사하고 이렇게 뭐 원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과하게 우리 병원의 취지를 생각하는 거죠. 병원 오시다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신영복 선생님이 써주신 도혜경 시인이 인천사랑병원가를 이제 지어주면서 세상 모든 근심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 얻게 하리라. 이거 설립정신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근심을 없애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얻게 하리라. 정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엄청난 정말 사훈. 그런 거죠. 설립 정신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병원을 근 한 20년 정도? 22년 됐죠.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뭐 키워 오셨는데 사실은 그 병원이 이렇게 커지는 건 사실 그리고 신뢰를 받는 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진이겠죠. 그 다음에 또 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또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한 이제 직책에 계신 병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어떤 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세계관이나 철학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대학 재학 시절에 사실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만 했습니다. 좀 대학 생활을 조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 다닐 때가 1985년도 입학했으니까 이제 그때가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전두환 정권 시대였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사회운동에 많이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같이 뭐 활동을 했고 뭐 총학생회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고 또 의대 본과 와서는 본과에서 뭐 사회부장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아니면 시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들을 이제 같이 했던 것 같고 뭐 제일 앞서서 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이제 친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조그만 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의대 이제 와서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면서는 의사사회 내의 개혁 내지는 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흐름이 상당히 많고 의료가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혁해 보려고 청년 의사라고 하는 신문을 졸업하면서 그 신문만이 있었나요? 예. 아니면 청년 의사라는 단체 활동이 그러니까 있었나요? 신문사를 만들었고 신문의 활동이 신문을 발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지역 순회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제 기억나는 거는 그 5.18 특별법 제정 뭐 이런 거 할 때 의사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서 의사들 서명을 제 기억에 그때 뭐 하여튼 뭐 한 3, 4천은 받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들을 같이 좀 해나갔던 그런 걸 청년 시절에 했었죠. 근데 그럼 사실 청년 시절에 어떤 기본적인 뭐 세계관이랄까 이런 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가끔 뭐 후회하거나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좀 더 쉽게 좀 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근데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진료실에 앉아서만 있든지 수술만 하든지 하는 것 자체가 더 심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고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도 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한국 이주 인권센터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있는데 지금은 아랍 여성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초기에는 성남에서 초창기에 이주민 관련 지원 활동을 하셨던 분 세 분이 인천에 이제 거점을 내려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합류해서 나중에는 센터 소장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상근하는 건 아니지만 상근하는 활동가가 있고 막 어떻게 보면 뭐 겉에서 큰 바람막이 병풍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결정 같이 하고 재정적으로 좀 힘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외부와 연계를 맺어주고 그런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이제 활동이 초기에는 아마 이주민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고 정말 임금도 못 받고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미등록 이주민 숫자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는 이제 지금 최근에는 특화시켜서 아랍 여성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로 좀 위상을 좀 바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 이름이 정확하게 한국 이주 인권센터 와하라고 합니다. 한국 이주 인권센터 와하. 와하는 별칭이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뭐 인권 활동이나 지역 이주민들 이런 지원하고 활동 말고도 사실은 그 세월호 사태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초기에 제가 도저히 이거는 지역 사회 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제 기억에 처음 광화문에서 한 1, 2주 돼서 선대인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이 그냥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목소리를 내보자고 해서 평일 저녁인가 언제 그때 막 서로 이제 모금해서 플래카드 들고 해서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목소리를 냈던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걸 지역별로 확산해서 하자고 해서 제 집이 일산이어서 마두역 앞에서 또 일산에 계시는 분들과 해서 아마 몇 주 활동 같이 해서 진상규명 요구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평화여행 2020 발기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몇 분이 계신데, 원장님은 이제 제가 촛불 항쟁 이후에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로 이제 연극반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원장님도 함께 하셨고, 이제 연극반의 단장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연기나 연극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오면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밌게 했는데요. 잘 배워서 대표님한테 잘 배워서 재밌게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너무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이제 의사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다른 활동하니라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연극반 연습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았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스트레스를 워낙 줘서. 그건 아니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평화여행 2020 얘기로 넘어와서 뭐 이게 원장님의 그런 어떤 지금까지 삶의 이력이면 이제 평화여행 2020에 가입한 계기를 굳이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인천사랑병원에서도 어떤 남북 교류라던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속에 여기 같이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진료과장님 중에 한 분이 아마 북한 청소년들, 어린이들 지원 사업에 어깨동무 사업이나 거기에 이사진으로 참여하면서 아마 또 뭐 직접 갔다 오시기도 한 것 같고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직접 보내고 하는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 뭐 직접 한 건 없고 뭐 그냥
옛날에 이제 좀 북한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의료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수준이 조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예방약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초기에는 70년대까지는 뭐 어린이 병원도 굉장히 큰 어린이 병원이 있었고 또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틀은 뭐 상당히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남쪽의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서 전달되고 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뭐 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뭐 아마 우리에도 서로 뭐 배울 게 많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료 발전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뭐 구체적인 거를 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북 전단 문제로 이제 남북 관계가 또 다시 좀 강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의료인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남북 의료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아니면 뭐 준비해야 할 게 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조금만 좀 괜찮은 상황이면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그 북쪽은 뭐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뭐 상당히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뭐 진단 키트에 대한 거를 뭐 제공을 해준다든지 지금 뭐 우리도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남북 교류의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좀 잘 왜냐하면 또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뭐 1년 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그다음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또 다른 세계적인 그런 2차적인 그 유행에 따라서 또 영향을 우리도 받고 북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후에도 그런 또 아마 틈새가 있으면 그게 남북 교류의 또 하나의 좀 돌파구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도 아마 그 협력을 모색하는 남북 그 의료 뭐 협력 재단 뭐 이런 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돌파구가 열렸으면 바랍니다. 정말 뭐 돌파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돌파구를 위해서 사실 저희 또 평화여행 2020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코로나 말씀을 하셔서 사실 뭐 한 달여쯤 전에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집단 그 감염이 생기면서 지금 근 한 달여 동안 이제 하루에 뭐 한 50여 명 안팎으로 계속 이제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뭐 다시 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의료인으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저희도 뭐 환자 진료하는데 물론 안심병원으로 발열이나 뭐 호흡기 환자 따로 분리해서 보고 그러면서 또 발견이 돼도 아무 문제 없이 더 감염 안 시키고 발견해서 치료받게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이 수도권이 거의 다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지금 뭐 한 3개월, 4개월 되면서 굉장히 이제 뭐 피로감이 높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보다 더 늘 경우는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든 미국이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수위를 어떻게 높일지는 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사례에서 보시면 보도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감염되신 분도 정말 마스크 열심히 쓰고 거리두기 하고 뭐 손 열심히 씻고 이런 분들은 전파를 거의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더 알려야 될 텐데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일상생활에서 쉽지가 않아서요. 그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다는 분 초기에 사실 우리 병원에서 확진되신 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2월 맞죠. 23일 날 예, 예, 예. 우리 병원에서 그분이 뭐 아마 보셨겠지만 그 중국인 관광 가이드를 하시는 네. 분이었고 그분은 1월 말까지 그 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좀 찝찝해서 인천의료원하고 길병원 갔는데 거기서는 당신 아닌 것 같다고 네. 검사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병원에 2월 13일 날 한 번 와서 검사했는데 음성이었어요. 네. 근데 또 병원으로 온 건 아니고 선별진료소에 그리고 23일 날도 또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분은 보니까 일기를 다 쓰신 거더라고. 네. 자기가 나중에 혹시 확진되면 그 동선이나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없으니 네. 그걸 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도 뭐 그 비닐 장갑 꼈다고 아, 마스크 쓰고 예. 같이 생활하는 어머니한테도 전파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서도 좀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병원 오거나 어디 갈 때 다 걸어 다니고 그래서 저도 그 기사 읽은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전파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닌 지금에는 그런 이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네. 아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요즘 아마 발견되고 있는 분들이 집단 감염으로 그 방역 당국에서 추적하는 선에서 외에서 발견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몇 개가 이제 한꺼번에 폭발되게 되면 그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여름이라서 마스크를 계속 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또 힘든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지침을 준수할 거 하나 하고 네. 방역 당국 그다음에 복지부 하여튼 뭐 전 정부 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네. 거리두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제 식사나 뭐 그 중에 한두 번 또 술자리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좀 줄이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 뭐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평화 여행이 2020 혹은 우리 이제 발기인 분들한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국면에 요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북쪽은 어떤 대의 명분적인 거 그리고 너무 자기네를 자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는 내심은 좀 교류가 되고 물론 이제 유엔과 이런 데서 제재의 틀이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서로 찾을 수 그거를 있는 좀 그런, 네. 벗어나서 그 틀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도 교류 협력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또 그다음에 뭐 북은 아마 대북 제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서로에게 남과 북에게는 더 좋은 새로운 또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정말 남북 관계 국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힘들지만 몇 달 내에 좀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우리 평화여행 2020 발긴 모든 분들이 아마 다시 좀 남북 관계가 좀 이 경색 국면이 좀 풀려서 교류 협력의 관계로 넘어가고 다시 또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멀리 인천에까지 와서 평화여행 2020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인천사랑병원 김태환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오늘 의료인이시라 이제 또 다양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인천사랑병원이 지역민들에게도 사랑받고 더 이제 신뢰받는 병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또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너무 많이 노력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직접 뵙겠습니다.